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11월 23일 방송입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죠. 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멜론은 지고 유튜브는 뜨고 음원 서비스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주제를 오늘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모티브가 된 기사는 국내 1위 멜론 주춤, 지니뮤직, 플로우, 맹추격, 아이뉴스24의 기사가 있었고요.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예 이 기사의 원문인 보고서, 분석 보고서, 모바일 음원 서비스 시장 분석 리포트라는 이 보고서를 직접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IGWorks라는 업체에서 분석을 한 보고서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과 음악에 대한 소비는 사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재택근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음악 서비스의 현황, 어떻게 보면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된 스냅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연 코로나 이후에 누가 뜨고 또 누가 지고 있는지 IGWorks에서 발간한 모바일 음원 서비스 시장 분석 리포트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슬라이드들을 이렇게 짠 하고 따왔습니다. 자, 모바일 음원 서비스 시장 분석 보고서죠. IGWorks에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자, 첫 장을 보면 이 그래프에서는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원의 크기는 사용자 수, MAU 기준의 사용자 수를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X축에는 1인당 월 평균 앱 사용 시간, 1인당 월 평균 앱 사용 시간, 그리고 Y축에는 1인당 월 평균 앱 사용 일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 앱 사용 시간, 앱 사용 일수,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 차트가 있는데요. 보면 여전히 멜론이 규모적으로는 가장 크죠. 881만 명의 MAU를 보여줬고, 그 뒤로는 뮤직이 447만 명, 그리고 이제 플로우가 286만 명, 그리고 그 다음이 보면은 유튜브 뮤직이 241만 명. 어떻게 보면 플로우랑 규모 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앱 사용 시간이나 사용 일수를 보면 멜론은 그냥 이제 중앙 정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쥐니뮤직 같은 경우는 멜론보다는 사용 시간에서는 좀 더 앞서 있고, 그리고 벅스 같은 경우는 규모상에서는 64만 명,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쪼그라들었죠. 옛날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뭐 멜론, 지니, 벅스 이러면 거의 3대 음원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벅스는 거의 이제 많이 이제 좀 쪼그라든 좀 쇠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의 크기는 아주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벅스는 이 월평균 앱 사용 시간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로열한 충성도가 높은 유저들 위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용 시간은 가장 높은 게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뭐 이 그래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거의 다 추측이 많은데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추측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왼쪽으로 와보면 플로는 뭐 규모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컸죠. 그죠? SKT가 멜론을 매각한 이후에 최근에 다시 플로우라는 걸 만들었는데 꽤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멜론이나 쥐니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수준으로 나와 있고, 그러나 뭐 사용 일수에서는 막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유튜브 뮤직은 여전히 사용 일수나 사용 시간에서는 많이 이제 불리합니다. 그러나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꽤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보면 바이브, 네이버가 만든 바이브 75만 명, 그리고 카카오 뮤직 80만 명, 이렇게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 뮤직과 네이버의 차이는, 바이브의 차이는, 카카오 뮤직은 희한하게도 앱 사용 시간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아마도 카카오톡과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가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리고 이제 바이브는 그냥 플로우랑 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사용 시간, 사용 일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쭉 마우스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측 상향으로 쭉 가는 이 그래프,
요 그래프 선상에 있는 게 엄밀히 말하면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자면 카카오 뮤직이 뭔가 좀 특이한 그런 어떤 사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멜론과 이제 탑3라고 할 수 있는 멜론, 지니뮤직, 플로우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유저의 흐름을 보니까 멜론은 대략 보면 지금 2019년 1월에 한 750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죠? 750만에서 쭉 빠져서 지금은 600만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월 대비 2020년 10월에 약 이제 19.5%가 마이너스가 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쥐니는 어떻습니까? 쥐니는 뭐 한 200, 한 7, 80만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 300만 정도? 그냥 약 한 11.9%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어느 정도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플로우의 성장이 높죠? 플로우의 성장이 한 100, 뭐 20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한 200만까지 이렇게 크게 이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62.5%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음악 시장, 음원 서비스 시장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체가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유저의 수준을 보면서 아니 그냥 뭐 별로 움직임이 없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시장의 특성을 아신다면 이 정도의 유저의 움직임은 굉장히 큰 움직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에 제목에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과감하게 썼던 이유는 이 정도의 유저가 움직인다는 거는 지금까지 역사상 음원 서비스의 역사를 봤을 때 야, 이거는 굉장히 큰 움직임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여전히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멜론이 카카오로 인수된 이후로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쥔이나 플로우는 여전히 통신사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를 끼고 뭐 영업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영업을 하고 있는 요 두 회사는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하는구나. 결국 음원 서비스 시장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 통신사를 통한 교차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사에 가입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쥐니 뭐 무료 이용권 1년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죠? 뭐 U 플러스 가입하면 뭐 가입해 있는 동안에는 뭐 쥐니는 뭐 무조건 무료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프로모션들이 있는데, 이런 교차 판매가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특히 플로우의 급격한 성장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낄 수가 있죠. 반면에 통신사의 힘이 없는 카카오로 넘어간 멜론은 점점 계속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자,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통신사 파워가 무시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보면 재밌는 분석을 해놨어요. 하나만 쓴다. 중복 이용이 낮은 음원 앱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자, 주요 7개 음원 앱 중에 단독 사용 비율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멜론이 84%, 그래서 쭉 내려가서 유튜브 뮤직이 68%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또 오른쪽에 보면은 탑3, 멜론, 쥐니, 플로우 간에 과연 교차 현황이 어떠냐. 근데 보니까 3개 앱 중에서 2개 이상 교차하는, 여기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교집합의 이 모습이 보이시죠? 요렇게 이렇게 삼각뿔처럼 보이는 뭐랄까, 사용하는 비율의 요 면적이 전체의 5.8%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탑3 사이에서는 크게 교차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멜론을 쓰는 사람이 나 멜론 쓰는데 쥐니도 써. 뭐 나 멜론 쓰는데 플로도 써. 뭐 이런 식의 비율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멜론과 지니와 플로우가 84%, 79%, 74% 단독 비율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단독이 아닌 비율은 어떻습니까? 멜론은 16%, 지니는 한 20%, 플로우는 막 2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탑 티어에 있는 앱들끼리 서로 교차를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 미드 티어에 있는 앱들과의 교차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미드 티어에 있는 앱들 중에서 아까 보셨지만 잠깐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규모가 어디가 제일 큽니까? 유튜브가 제일 크죠? 이 세 개를 제외하면 유튜브가 제일 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유튜브가 68.1%라는 단독 사용률을 보였다고 해서
이게 단순히 유튜브는 그냥 단독 사용자가 별로 없어서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의 사용자의 많은 부분이 탑 티어에 있는 멜론, 지니, 플로우를 같이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유튜브가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앱들은 그나마 단독 사용자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유튜브는 그래 니네 단독 사용자들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것 중복으로 많이 써. 여긴 중복 사용자 비율이 32%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물론 좀 더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유튜브와 탑3 간의 중복 사용률을 원래 보면은 나올 텐데 이번에 그게 분석된 건 아니니까 제가 추정을 하건대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신 유저의 규모와 그 다음에 탑 티어들의 단독 사용률 그리고 전체 교차 사용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야 유튜브가 상당하구나.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시나요? 저도 보면 주변에 뭐 멜론 쓰는데 유튜브 뮤직도 또 쓰는 분들 많이 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트릭이 좀 있죠. 왜냐하면 뭐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또 쓰는 경우가 있긴 있죠. 어쨌거나 그죠? 그건 어쨌거나 저쨌거나죠. 왜냐하면 뭐 네이버 뮤직도 뭐 네이버의 여러 가지 포인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너지를 얻잖아요. 그죠? 또 멜론이나 쥐니도 통신사의 시너지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는 유튜브 영상 서비스로부터의 시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쭉 끌어올리고 있다. 이게 심지어는 단독 사용이 아니더라도 중복 사용으로라도 막 치고 들어온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뒤에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유튜브의 힘 5배 성장한 유튜브 뮤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 사이에 약 5배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근데 사실 이게 시점이 좀 애매하죠? 2019년 1월과 2020년 10월이니까. 뭐 제일 가까운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 뭐 요거를 좀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2배 이상 2.5배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 대 연말 기준으로 가면 제 느낌엔 한 3배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튜브 뮤직이 그만큼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유튜브 뮤직의 사용자 구성 현황을 봤습니다. 남성, 여성 쭉 나오는데 뭐 의외로 사실 10대의 비중이 낮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다 부모들 걸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30대나 40대 것을. 그래서 주도적으로 쓰고 있는 건 사실 20대라고 볼 수 있는데 20대 남성을 주축으로 해서 많이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3, 40대 요 수치를 무시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대들이 거의 다 아마 요 아이디를 쓰고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작 재밌는 게 사실 50대였어요. 50대. 요 퍼센트의 비중을 잘 보시면은요, 요게 남성이 합쳐서 100%, 여성이 합쳐서 100%가 아니에요. 예. 이 전체를 다 합치면 10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인 숫자라는 거죠. 50대의 남성이 9.1%라는 거는 전체 유튜브 뮤직의 MAU 중에서 9.1%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50대 여성이 8%라는 거는 전체 MAU 중에서 8%. 그러면 50대를 다 더하면 17%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유튜브 뮤직의 구성 비율 중에서 50대가 17%나 차지한다? 이거는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그만큼 50대가 생각보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거의 시너지로 인해서 뮤직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사실 10대들이 50대 아이디를 쓴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죠? 대부분은 40대 정도, 40대 10대 혹은 30대 10대가 부모 자식의 관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0대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쪽에서 이제 분석을 한 것은 네이버 뮤직이 바이브로 잘 전환되고 있느냐 이걸 봤고요. 전체 네이버 뮤직과 바이브의 일사용자 합을 쭉 보면 네이버 뮤직이 쭉 줄어드는 만큼 바이브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합의 그 수준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결국 바이브로 잘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여전히 통신사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다. 이거는 결국 음원 서비스 시장의 룰 오브 게임이 여전히 통신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긴 하는구나.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멜론을 카카오가 인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카카오와의 시너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음원 서비스 시장을 좀 아는 분들은
저거 카카오가 가져가는 순간 멜론 쭉 빠질 텐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물론 속도는 뭐 조금 늦춰졌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유저는 계속 빠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여전히 이 시장의 룰오브 게임이 통신사에 의해서 좌우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카카오의 음악 서비스 전략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저는 오늘 보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입지가 약화될 텐데, 자, 왜 그러느냐? 앞에서 살짝 제가 다시 한 번만 살짝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이 카카오 계열이 멜론도 있지만 카카오 뮤직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이버가 네이버 뮤직과 바이브가 따로 있었듯이 지금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이런 각종 지표들이 이렇게 따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 서비스, 음원 서비스 하나를 두고 두 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별 뜻 없이 우연히 그냥 이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입지 약화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이게 멜론이 제대로 카카오와의 시너지를 못 만들어내고 그렇다고 또 카카오 뮤직이 뭐 엄청나게 또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반면에 음악 서비스를 바이브에 올인하고 있는 네이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나마 플랫폼의 시너지를 이용해서 그래도 좀 이제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바이브의 전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내 돈 내 듯 같은 뭐 여러 가지 마케팅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도 사실은 되게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브가 지금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바이브에 올인을 하고 쭉 앞으로 나가는 네이버 대비 과연 카카오가 이제 음악 서비스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뭐 그런 결과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만 쓰는 경향이 유튜브 뮤직에 의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건 제가 아까 추정을 여러 가지로 해드렸죠, 그죠? 네, 세 가지 그런 팩터들을 조합을 해보니 결국은 유튜브 뮤직에 의해서 이 중복 사용이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후에 5번에서 또 말씀드릴 내용과 겹치게 됩니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 유튜브 뮤직의 고른 성별 분포, 그리고 또 50대 높은 사용률. 이게 아주 놀랍게 저는 여겨졌는데요. 아까 제가 50대 사용률이 놀랍다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왔는데, 자, 이게 왜 놀라운 거냐.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는 50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40대, 50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왜냐하면 이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로열티가 되게 높고요. 한번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또 지불 능력도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국민 서비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뭐 아시겠지만 10대, 20대는 뭐 서비스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자주 이동하고 그죠? 그리고 또 돈을 잘 안 써요. 근데 이 4, 50대는 반면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는 게 이 서비스가 정말 대중화될 수도 있겠네? 라는 것들을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근데 유튜브 뮤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 50대 사용률이 굉장히 높고 제가 아까 3, 40대를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아이디를 쉐어하는 것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약간은 디벨루에이트 하긴 했지만 여전히 3, 40대도 높죠. 그죠? 그러니까 3, 40대 높은데 50대까지 높으니 자, 이 서비스는 정말로 여차하면 진짜 대중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5번에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룰 오브 게임이 굉장히 복잡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통신사의 교차 판매 이런 룰도 여전히 워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플랫폼 파워까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그렇죠? 유튜브의 영상 플랫폼의 파워가 음악 플랫폼 파워까지 전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도 역시 이런 플랫폼 파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판도를 또 뒤집을 수 있는 주체가 뭐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의 룰 오브 게임이라는 게 자, 이제는 굉장히 복합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음악 분야에서도 유튜브의 성장세가 매우 주목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영상에 이어서도 음악도 과연 유튜브가 장악하게 될런지 정말 대중화된 국민 서비스가 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C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티가 구글에 투자 받는다. 테슬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가 주체가 돼서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지분 투자 등등을 포함한 굉장히 포괄적인 제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SKT가 또 우버와 손을 잡기로 했죠. 결국은 모빌리티 판이 규모가 커지고 또 이제 이 플레이어들도 이제 대규모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냥 큰 기업들 간의 경쟁의 그런 구도로 이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작은 스타트업이 이제 명함을 내밀기엔 좀 어려워지는 뭐 그런 좀 씁쓸함도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카카오와 구글 그리고 SKT와 우버 뭐 이런 어떤 진영 간의 싸움으로 점점 이제 굳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속에 3분기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나스닥 상장에 탄력을 받고 있다. 조선비즈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단합니다.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을 해서 뭐 직원의 4분의 1을 잘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흑자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흑자 전환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장 추진을 계속 한다는 걸 보면 어찌 보면 미국에서는 뭐 백신도 나오고 어쩌고 하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뭐 그런 부분이 표현되진 않았는데 자, 어쨌거나 이 기사는 저는 이제 놀라워서 뽑았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는 야,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뭐 망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그죠? 각고의 노력 끝에 흑자를 만들었겠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와 함께 또 투자자들의 관심사,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짝 이제 힌트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닌가 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소식들을 계속 보면서 자, 과연 미국의 투자자들이 어떤 식의 심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엿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진짜 건강하시고요. 2단계로 격상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꼭 유의하시고 마스크, 손 씻기 잘 지키시면서 본인의 건강, 일단 본인의 건강 잘 지켜야죠. 그죠? 본인의 건강 잘 지키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